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55화 주막집 주인에게 호령을 하다. 이것도 경어 1화 38가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전주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이것도 망공과 같이 일어난 일화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1900년에서 1903년 사이에 어느 날 망공 스님이 경호 선사를 모시고 전주 지방을 지나게 되었다. 어느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자시고 구한말이죠. 그러니까 구한말에 쓰던 음백전을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화폐개혁이 있었어요. 화폐개혁이 있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쓰던 돈을 이제 경호선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음백전이죠. 그러자 그 주인이 이 돈은 전라도 도지사가 사용치 말라는 명령을 내려서 받지 못하겠다. 여기에서 지금 유통되는 돈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하니까 왜 이렇게 더워? 아따 엄청 덥다. 에어컨 틀었어? 하니까 일본의 침략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을 강요해 갖고 실시하던 그런 무렵이었다 이 말이죠. 일본 놈들이 또 이 화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호 스님이 큰 눈을 부릅뜨고 허세를 부리시죠. 뭐라고?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을 그 도지사란 놈을 당장 잡아다가 목을 벨 놈이로구나. 왜? 도지사가 사용치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도지사란 놈 말이지 당장 잡아다가 목을 벨 놈이로구나.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돈을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을 못하니. 그렇죠. 일본 놈이 지네가 뭔데 여기 와서 화폐 개혁해? 그런 죽일 놈이 있단 말이냐. 이 돈을 썩 받아라 라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그 주인은 경호 스님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풍당당한 기세에 눌렸어? 그렇죠. 구척 장신이 그냥 또 소리나 맛 또 그냥 작아요. 그냥 우렁우렁 하잖아요. 그런 치는 바람에 기가 죽어가지고 겁에 찔려서 그 주인은 언겁결에 그 구화죠. 신화가 아니고 심패가 아니고 구패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옆에 그 돈을 못 받게 감시하던 관원이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보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판인데 이 스님이 경호 스님이 원체 호되게 야단을 치는 바람에 그만 추춤했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 틈을 타서 두 주먹을 쥐고 맨발로 뛰기 시작했다. 누구랑? 한경 스님이랑 그랬겠죠. 경호 스님은 그때 마침 또 신발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경호 스님 발이 하도 커서 신발을 집신을 4만 원지 못하면 그냥 맨발로 다녔는데 잘 됐어. 그래서 맨발로 뛰기 시작했다. 망공 스님은 옆에 뻘쭘하니 있다가 앉아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태어난 채로 이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스님을 따라 뛰지는 않았지만 뛰는 스님을 따르려니 그러니까 스님이 또 이렇게 망공 스님이 뒤에서 이렇게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난처했지만 태어난 척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바사바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스님을 따라서 같이 뛰지는 않았지만 뛰는 스님을 따르려니 자연 발길을 빨리 옮겨야 했다. 얼마를 가시다가 어느 한 산 모퉁이에서 쉬시면서 내가 어지간하지? 그 바람에 길을 많이 걸어왔다. 어떠냐? 내 체주가. 하고 어린애와 같이 자기 자랑을 했어요. 누구한테? 망공스님. 어지간하기는 뭘. 웃어대며 지루한 여행의 피로를 이렇게 잊고 가기도 하였다. 이게 누구 얘기요? 김태흡 스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어느 날 만공 스님이 경호 스님을 모시고 어디가 전주 인간을 지났는데, 경호 선사가 전주를 지나는 것은 역시 경호 선사 고향이 전주예요. 전주군. 그래서 전주회가 많이 등장하죠. 아까 그 어디요, 그 벼랑바위, 그 바위, 거기도 내내 전주예요. 그래서 이때는 경호 선사가 오성을 범어사 주지의 지청으로 영원함을 넘나들며 선방을 개설하고 선의 가풍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였던 때로, 이때는 1903년경으로 보이. 왜냐면 이 만공 스님하고 잘 안 떨어져요. 전라도의 송광사인데 송관사랬죠. 송광사나 화엄사 그리고 태안사 등을 방문하다가 어느 식당에서 점심 공양을 마친 두 스님이 구한말 시대에 쓰던 그 음백전을 가지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구와 그 식당 주인과 그 언쟁이 붙어가지고 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음백전은 오보로, 이게 누구 쓴 거죠? 이게 김태익 스님이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음백전이 아니고 당백전이었다고 합니다. 당백전. 그래서 당백전이나 음백전이나 당백전이 은으로 만들었나 보지. 화폐의 주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나 당백전의 폐해가 극심해지면서 일본은 화폐 개혁의 시급성을 알고 미리 앞당기려고 이곳 전주 등, 그러니까 전국이 다 그 당백전을 못 쓰게 한 게 아니고, 일부, 즉 특히 전주도 굉장히 큰 곳이죠. 그래서 전주 등 일부에서 미리 시행하려는 과도기적 시간으로 일제가 침략 정책에 의해서 화폐 개혁을 하고 새 화폐의 사용을 강요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경호선사가 못 참고, 어차피 돈도 없는데 뭘 경호선사가 무슨 일본 놈 화폐 개혁하는 새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백전 옛날 구전을 이제 준 거겠죠. 그래서 당백전과 일본이 주장하는 화폐가 서로 통용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경호선사의 수중에는 가진 돈이라고는 당백전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를 그냥 팍 죽여놨어요. 경호스님이 큰 눈을 부릅뜨고 호기를 부리며 당당히 일갈했던 거예요. 경호스님 눈이 컸게요, 안 컸게요? 엄청 크지요. 그냥 우락부락해요. 그냥 눈이 확 튀어나올 것 같아요. 무진장 커요, 경호스님 눈. 그래서 눈을 흐르뜨니까 그 주인이 꼼짝해? 주인이 꼼짝 못해. 그 도지사란 놈은 당장 잡아서 목을 벨 놈이로구나.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돈을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을 못하다게 내 이놈! 그런 죽일 놈이 있단 말이냐. 어서 이 돈을 썩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 놈들에 대한 경호스님의 안 좋은 그런 감정이 당연히 섞여 있었겠죠. 이놈이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략해갖고 그 일제의 반응에 대한 불만의 토로였겠죠. 근데 사실은 이때만 해도 내가 천봉준 장군을 몰라서 이걸 욕을 이만큼만 썼지, 천봉준 장군만 미리 알았더라면 욕을 파가지로 했을 텐데, 어쨌든 일본 놈들, 그래서 경호스님은 불만을 조금밖에 안 했어요. 스님의 호통에 주인은 얼떨결에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마침 식당 주변에는 일제 관원놈이 나와가지고 조사하려다가 경호스님한테 질려가지고 서슬퍼런 스님의 여단에 기가 질려서 그 관원조차 덤비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차에 경호사가 튀었지. 그래서 당백전은 조선 말기에 널리 쓰였던 화폐로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왕조는 급증하는 재정 수요와 당면한 재정 공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892년부터 1904년까지 주조하고 유통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1903년 이야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전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이전 오픈의 액면으로 표면 상단에는 오약꽃 무늬가 있고 우측에는 오약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좌측에는 무궁화 무늬가 있고, 이런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백전은 1894년에 그러니까 1894년대의 신식화폐 발행 장정에 의해서 은본이제 시행과 1901년에 화폐 조례에 의해서 근본이제 채택에 의해서 보조화폐로 계속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서
과도기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같아요. 1892년부터 1904년까지 발행한 총 화폐가 1890여만 환 중에서 백동화가 1672여만 환, 발행 총액의 약 88%를 차지하고, 이게 이제 은백전인 것 같은데, 백동화가, 그죠? 사실은 경허선사가 가지고 있던 돈은 은백전이 아니고 당백전이었죠. 그런데 당시 시중에 유통된 백동화에는 전환국에서 조조한 것 외에 민간이나 외국인에 의해서 위조된 거, 위조 화폐가 많았다는 얘기죠. 또는 외국에서 밀수입한 것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백동화 외의 위조 행위는 크게 특주, 묵주, 사주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주는 왕이 직접 대신이나 일부 관리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주는 주조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뭐 이런 얘기가 써있네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자 국내 화폐를 가진 자는 그 가치가 더욱 떨어지기 전에 상품이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국 화폐가 교환하라고. 그러니까 이때도 그냥 엉망하고 진창이었구만요. 우리나라의 재정에 화폐 유통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의 근본인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위조 화폐가 떠돌고 난리가 났었죠. 뭐 이거는 비단 지금뿐이 아니라 그때 정조 때에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국내부에서는 일본 화폐를 대량 매입하고 탁지부에서는 세금까지도 일본 화폐로만 받으려고 했고, 일본 화폐 100엔과의 교환비는 1896년에는 116환. 그때는 얼마 차이 안 났구만, 우리나라 돈하고, 그죠? 엔화하고 우리나라 지금 환화하고. 900년에는 127, 1901년에는 140. 자꾸 늘어나 이것들이. 1902년에는 178, 1903년에는 188, 1904년에는 105냐? 이것들이 환. 1905년에는 210이란, 너무하지, 그죠? 이처럼 백동화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는 뭐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국가 재정을 파탄나게 만들어서 민중의 생활이 어렵게 되자 화폐 제도를 개혁하자는 요구가 일어나서 이것들이 일본 놈들이 화폐 개혁을 시도하게 되죠. 그런 얘기. 그러나 왕실 재정의 수입이 중요한 원천이 되고 일시적이나마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되고자 한 전면적인 검토나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같이 쓰는 거죠. 같이. 그래서 용사혼잡이라고 같이 통용되던 그런 시기 때 이 경허선사가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기였고, 1903년에 중앙은행 조례라는 것이 규정주의에 언간돼서 인쇄 출판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혼란 시기를 틈타서 경허스님이 당백전을 썼다 해갖고 그게 1903년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경허는 임제 숙처 작주 입척 해진이라는 참된 경기를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경허선사가 봉변을 당할 것은 물론 공짜 점심을 먹은 죄로 처벌을 면치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지는 순간에 태선지식이 기지를 발휘해서 대범함과 기계에 도달해서 우주 삼라의 주인공으로서 대법방이 되어가지고 어떤 것에도 거칠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경허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호탕탕 걸림없는 주인공으로서 그 역할을 거침없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 당시를 위풍당당하게 모면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거를 이제 만공 스님이 직접 경험을 하시고 그 일화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38가지 일화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특히 만공 스님과 겪은 일화가 굉장히 많죠. 오강이 54, 55, 54, 55, 55, 아니다, 왼치워, 54, 56, 55, 56, 뭐냐? 55, 56. 자, 제 56화는 송광사, 점안불사. 이것도 38가지 일화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1900년 1월 달에 일어난 일. 1900년 1월. 스님의 명성이 방방 콕콕 오를 즈음에 송광사에서 스님을 청하였다. 불사점안, 즉 점안불사죠. 불상이나 탱화를 조성하고 그 불상에 점안식을 하는 거. 점안식을, 즉 눈에다가 눈동자에 점을 찍는 거죠. 그 점안식을 찍는 의식에 그 증명법사로 경허스님을 초청하게 됐죠. 증명법사로
초청을 받은 자리였다. 이 절에서는 증사단을 엄숙하고 화스럽게 꾸민 후에 경호 스님이 오기만을 다 기다리고 있었죠. 일찍부터 의식을 앞두고 대사찰인 송광사와 그 주변 발사 그리고 암자에서 수많은 승려들이 모여서 법당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윽고 경호 스님이 나타났는데 경호 스님은 이미 술에 얼큰이 취해 있고 법당 안에 들어선 경호 스님은 성큼성큼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공양주를 불러대요. 그리고 메고 온 바랑에서 난데없이 술병과 돼지다리를 끄집어 술병과 돼지다리를 주섬주섬 끄집어 내갖고 이거 얼른 삶고 데워와. 뭐 돼지다리는 삶고 술은 데워와. 믿거나 말거나 진짜 믿거나 말거나죠. 그래서 순간 법당 안은 울렁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술과 돼지다리라니 증사단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물건이었고 지금 온갖 신심이 다해가지고 마침님 송광사에 부처님 처만불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스님이 나타나서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래서 협기에 찬 젊은 승려들이 경호 스님의 뜻밖의 행동에 증사고 보고 저런 미친 주정뱅이를 쫓아내자고 공론이 크게 일고 있었다. 그러나 도장 스님들의 만류로 좀 되어가는 형편을 보기로 했다. 그래서 했어 못했어? 못했죠. 저만불사 못했어요. 다음 날은 자만식을 거행하는 날이요. 스님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주장자를 끌고 법당 밖에 있는 냇가에 널따란 바위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위 위에 강물이 흐르는 옆구리에 앉아서 바위 위에 올라앉은 스님을 눈을 지그시 감고 좌선에 자사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삼매에 들으셨겠죠? 그때 난데없이 바위 주변으로 커다란 호랑이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마리의 호랑이 중에 두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스님이 앉아있는 바위 위로 다가왔어요. 무서웠겠네? 그래서 바위에 올라간 호랑이들이 경호 스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는 듯이 했어요. 두 마리의 호랑이를 따라 바위 아래에 있던 다른 호랑이들도 스님께 절을 하는 봤죠? 다 엎드려! 그래서 스님은 여전히 무견산매에 잠겨 있었고 호랑이들은 그 앞에서 설법을 듣는 듯한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이거를 지켜본 대중들은 사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숨을 죽였죠. 잘못 건드렸다가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게 생겼고 이게 뭔 일이란 말인가 해갖고 놀래가지고 한참 만에 경호 스님은 눈을 뜨고 주위를 한번 둘러봤죠.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야. 난 산매에 들어서 몰랐는데. 그래서 경호 선사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다 물러가서 해탈의 문에 들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호 스님의 우렁찬 말이 떨어지자 이윽고 호랑이들은 모두 일어나 죽여산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고 경호 스님은 그 후에야 증사단 앞으로 올라가 무상의 묘법을 설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또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일설로는 뭐라 그래요? 그 호랑이들이 법당으로 난립을 해가지고 어저께 경호선사를 쫓아냈다고 미치광이라고 했던 젊은 승려들을 향해서 이리 날뛰고 저리 날고 송광사 법당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호랑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놈 경호선사를 불러 이렇게 했다는 일설이 또 있어요. 다른 이야기 속에 그렇게 있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거는 이 경호선사가 무상설법을 하시는데 무견산매 속에서 한 거는 뭐예요? 동물들도 다 경호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하는 경호선사가 심지어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들까지도 다 법문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무언법문이죠. 무언법문. 그게 여기서 키포인트 같아요. 요거는 내가 다시 끼얹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알게 된 경호선사와 천봉준 장군의 얽힌 세속적 인연을 들여다보면 그 일화 역시 많은 피화가 숨겨져 있는 슬픈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 이게 이제 경호선사가 천봉준 장군이 천안갑의 부사예요. 근데 혼인을 하게 돼서 1810년에 혼인을 했는데 천봉준 장군의 부친 전창학과
경호선사에 부친 송두옥이 서로 친분 관계고, 옆 동네 전주 경호선사는 전주 우동리, 또 전봉주는 옆 동네 봉상면 9mm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 훗날 자식이 되면 자식을 서로 다 나갔자라고 확약을 했는데, 경호선사 아버지가 먼저 죽죠. 왜 죽어? 탐관 놈들 때문에. 그러나 경호선사의 아버지는 그 당시 구한말 삼정의 분란으로 피폐된 극심한 사회적 상향으로 새로 부임한 탐관오리 원님으로부터 천석고비의 땅을 모조리 다 뺏기고 우라병이 났어. 그래서 경호선사 8살 때에 사망해요. 그 뒤로 전군준 장군의 아버지 전창역을 부모처럼 따르고 그 둘은 혼인했어요. 그래서 통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면서 전봉준 장군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선사는 하루아침에 뭐가 돼? 역적이 됐죠. 그래서 삼족이 반열에서 쫓기는 몸으로 자신을 숨기고자 일부러 파라코처럼 파라코가 돼서 술과 고기를 질근질근 마시고 파라코 행세를 하면서 자신을 망가뜨리고 파괴를 자행해서 스스로의 신분을 나는 개망나니 취광승 나오죠. 나는 취광승이 돼야 되겠다. 제발 나한테 아는 체를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스스로가 행동을 자행했죠. 그리고 또 말했지만 천장암에서 문둥이와 그 문둥이를 돌보다가 뭐였어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 피부병이 개소주라고 하는 거, 닭똥집에다가 뭐 소주를 해서 절여서 먹으면 좋다 해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됐다라는 이 경호선사, 그거는 경호선사만이 아는 거죠. 우리가 경호선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이 말 못할 사연이 숨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야. 이러한 송광사 천만불사 이후 경호선사의 말 못할 사연은 결국 경호선사를 삼수갑산으로 내몰게 되는데, 그 후에 우리가 1901년 부산 금정산 바하사에서 또 계급불사를 하는데, 또 이때 경호선사가 그 금정산, 거기 금년산이에요. 거기 연제구 금년산에서 쓰러진 경호선사를 16나안이 살리고, 또 이때부터 경호선사는 또 더욱 유명해지고 또 생불로 추앙받게 되고 아주 못 살겠어요. 왜? 숨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몸을 숨기고자 했는데 마지막에는 영주삼이를 죽인 살인자로 또 몰려. 아이고 파란하고 가관이죠. 그래서 경호선사는 결국 북행을 선택해서 삼수갑산으로 영원히 떠나고 말았다더라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송광사 점안불사나 마하사 계금불사나 둘 다 경호선사를 생불로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일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7화 이번에는 57화거든요. 이 57화는 또 김태읍의 인간경화네요. 진목당도, 진흥당도, 진흥강배 진진흥이에요. 진흥당도 문자견성 구중현은 쾌오하였거든.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진흥 강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진진흥 강백은 저기 송광사에서 따따 붙다 하는 강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경호선사가 거기 송광사 3일암에 와서도 그 선방을 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를 한번 붙어요. 근데 경호선사를 만나보고 싶었죠. 그런데 양발이 따따 붙다라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진흥당도 보면은 문자견성. 여러분 문자견성이 뭐예요? 구중현, 현중현 나오죠? 문자견성은 누구는 뭐대? 문자견성은 아무나 해? 그렇죠. 문자견성했어. 누가? 이 경호선사가 얼마나 이게 철저하냐면, 아까 방아남 스님을 뭐라 그래요? 아까 원계사라고 하잖아요. 원계사. 원계사. 이 선비사자를 쓴다 이 말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하남중어는 원계사더라 이런 얘기고, 이
진지는 강백은 뭐로 깨달았더라? 문자 견성을 했는데 우리가 임재에 삼현, 삼료가 있죠. 이 삼료는 뭐죠?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이죠. 삼현이 중요해요? 삼현이 중요하죠. 자, 삼현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했어요? 이거? 삼현은 체중현, 두 번째 구중현, 세 번째 현중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체중현은 뭐랬어요? 체중현은 진리의 본체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의 본체, 당체. 그 다음에 구중현은 화두. 그다음에 또 현중현은 활, 방. 그 다음에 양구. 활, 방, 양구. 이렇게 해서 깨달은 게 현중현인데, 즉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체중현을 해야 돼. 우리가는 삼현 중에서 체중현, 본체 당체를 바로 깨닫는 경절문. 두 번째는 대번째는 구중현, 문구로 깨닫는 거. 화두를 참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중현은 선사들이 제도할 때 뭐라 그래요? 양구를 하시거나 방과 하를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진흥강백 보고 진흥당도 문자로 견성을 했다. 뭐가? 문자로 견성하는 거를 뭐래요? 화두 참고를 해가지고 하는 거. 구중현은 깨쳤더라 이런 얘기죠. 케오했단 말이에요. 아주 구중현은 뭐 입이 그냥 일사천리야 그냥 아주 말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은 아주 잘 깨쳤구나. 문자로는. 구중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사는 이렇게 돌아다니다. 이거 김태읍의 인간경어. 아이고 힘드네. 대사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족적이 호서 지역을 넘어서서 지리산의 어디? 지리산 대산을 경유해서 구례군에 있는 천은사도 오고 수도암, 천은사 수도암이죠. 를 당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천은사 수도암에 누가 있었어요? 천은사 수도암에 진지는 강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36세야. 그러니까 그냥 아주 펄펄 살아있겠죠. 그래서 36세에 뭐야? 강백이요. 거기서 무슨 강백? 장년 강백. 강사로 장자는 씩씩할 장자니까 위풍당당. 그리고 또 36세니까 그냥 혈기가 말도 못해. 그래서 뭐래요? 강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진진이가. 그래서 수십 명의 학인을 더 부리고 있었고 수십 명의 학인을 보니까 그 밑에 수십 명이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다음에 동렬한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그 법량과 제명을 날리고 있었어요. 진지는 강백하면은. 그런데 그냥 경어선사는 더 강백이었는데 뭐 동학사 강백으로. 그래서 날리고 있는 판인데 대사가 화엄사 가는 길에서 화엄사 가시잖아요. 그래서 화엄사도 가지만 구례군에는 화엄사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천은사가 있어요. 천은사 수돈. 그래서 가벼가지고 기이한 행체 풍체를 꾸며가지고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그때나 저때나 경호선사는 기이한 풍체를 하신 것 같네요. 이때가 경자년인데 대사가 44해 되는 해이다. 글쎄 44 잘못된 것 같아. 왜냐? 내가 이 김태읍이 쓴 거는 몇 년 차이가 난다 그랬죠?
8년 차이가 나요. 8년 차. 왜냐하면 경허선사 생년을 1857년생이라고 쓰고 있어요. 방아람 스님이 그렇게 쓰는 바람에. 이 그냥 방아람 스님 잘못이죠. 방아람 스님이 1857년이라고 써가지고 8년 차이가 나는데 경허선사가 그 1857년은 청계사에 그 입문한 해예요. 그러니까 만 8세, 새는 나이로 9세. 그래서 경허선사가 청계사로 9세 해갖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44세에다가 8을 더하면 얼마? 52세. 그래서 이런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세가 되는 해이다. 진흥강백도 경허당을 한번 보았으면 하던 판이요. 경허대사도 진진흥을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하고 하던 판인데 서로 만나는지라 뭐라 했어요? 선강이 선사와 강사가 붙었어? 선강. 원래는 경허선사도 강사였는데, 그죠? 예, 그래서 선사와 강사가 붙어서 강백이, 선사와 강백이 붙으면 누가 이겨? 그래서 상봉하여 성사와 강백이 서로 상봉에 이르러서 뭐가 됐어요? 용호 쌍박이 됐다는 얘기죠. 뭐. 그래 안 그래? 진즉부터 서로 만나보려고 하면 했었는데 붙었어. 그래서 뭐더라 어떻게 했어요? 용호 쌍박에 용쟁호투라고 그러죠. 우리가 용호맹투, 용쟁호투, 용호맹투, 용호 쌍박, 그다음에 용호맹투의 격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응그랑데 용호 쌍박이야. 그래서 진흥화상은 사집과 사집을 뭐 했어? 전등록, 염송, 사집 달달이 외워. 그 다음에 전등록 달달해요. 강백이니까. 선문염송 다해서 무수히 강을 했어야 안 했어요? 강론했죠. 그냥 그래가지고 외워 안 해요. 전부 다 달달이 외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둘이가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가 논쟁을 하는 거죠. 논란하고 다소 유의처를 유의처는 뭐야? 의심나는 부분을 일일이 거양하니, 일일이 거문하니, 같이 서로가 의심나는 부분을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집에 대해서, 전등록에 대해서, 염송에 대해서 그냥 경허선사도 빠삭해. 그런데 진진흥이도 빠삭해. 그래서 일일이 거문하니 경허대사가 뭐라 그래? 경허대사도 뭐야? 말하기로는 물 흐르듯이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그 말하는 변이 결정코 여류, 변이 그냥 이 달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내려요. 그러니까 뭐야? 차마 이 진진흥 강백이 덤빌 수가 없었죠. 어떤 곳에도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냐? 소무체애라고 하죠. 지체한다 때문에 조금도 조금도 지체하거나 장애가 있지 않았고 소무체애하여서 그냥 키변으로 달변으로 그냥 물이 흘러듯이 쏟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막상 막하였다는 얘기죠. 둘이가 뭐에 대해서는 사직과 염송, 아까 그랬죠. 전등록에 대해서는 서로가 소무체해서 흐름 없이 막힘없이 서로 대화를 했다는 얘기야. 소무체하였죠. 편결 여류하여. 그리고 대사는 말하되 과연 진흥이구려. 나는 진묵당도 수문 해석, 문자를 따라서 해석이나 하는 그런 보통 강사에 뛰어나거나 말거나 하려니 했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진묵당이 강백이니까 그냥 문자만 따라서 해석을 하거나 뭐 이러한 그러한 보통의 강사에 지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반기에 반기에 뭐 한다 그랬어요? 주작은 뭐요? 여기에 주작은 뭐 서로 수를 주고받거니 한 거예요. 서로 받거니 주거니 주작을 하다 보니 너 말이 통하는구려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진진흥이도 대단하더라. 그러면서 뭐냐? 그거 참 범량이 참 대단하시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경허선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졸랍이라 그러죠. 졸랍은 뭐죠? 에이씨. 졸부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 낮춤말. 이 납자는 무슨 납자예요? 납자는 나비를 입은, 누더기 옷을 입은 그 승려를 우리가 나비라고 그러죠. 누더기 승려들이 입는 옷을 나비라고요. 근데 졸랍은, 졸장부 납은 졸랍에게 뭐죠? 치자는 이게 무슨 차예요? 불치호문. 불치호문이 뭐예요? 아주 유치하지 않은 좋은 질문을 서로 나눴다 이런 말이죠.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하는 걸 보니, 불치호문을 하는 걸 보니 장래에 뭐가 되겠더라? 법회 바다가 깊고 광대할 거다 이 말이에요. 법회 심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진진웅이가 보통 그냥 문자나 해석하는 그러한 강사에 불과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주작을 같이 하고 보니까 말을 할 만하더라. 대적할 만하더라. 법량이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나와 같은 졸랍에게 불치호문을 하고 있으니까 장래에 뭐더라? 법회 심광을 뭐 하더라? 끝내는 뭐더라? 쫓을종 종차 예지하겠소. 이렇게 하고 누구를 칭찬해 줬어요. 진진흥을 이제 칭찬해 주고 있어요. 누가? 경허선사가. 원래 경허선사는 남한테 싫은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좀 과하게 이 진진흥이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진흥이가 경허선사를 한번 뻔때기를 보여주려고 벼르고 있었던 차라. 진흥화상은 이런 말은 들은 채 반채. 자기 칭찬하는 말은 들은 채 반채 하고 끝끝내 뭐를 이겨먹으려고. 경허선사가 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강백이니까 자기가 경으로서 경허선사를 이겨먹으려고 끝끝내 이제 뭐까지 들고 나와요. 열반경을 들고 나와요. 열반경의 태의는 무엇이죠? 열반경의 태의를 논잡해서 또는 뭘 들고 와? 화엄경 하면 경허선사죠. 경허선사는 화엄강백이에요. 또 화엄경을 들고 와가지고 또 화엄경의 태의는 뭐예요?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들고 나와. 화엄경의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를 들고 가지고 선과 인류의 설명도 하고 따따 보따를 막 해요. 교불 선 뭐를 말해? 선이보다 교가 즉 선의 아래에 있지 않다 라고 강백답네요. 그죠? 강백답게 교는 절대 선 밑에 있지 않다, 선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따따붙따를 했어요. 뭐 하면서 열반경도 들고 화엄경도 드러내면서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를 얘기하니까 경허대사가 무릎을 치며 고성 칭찬했어? 어떻게?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대단해요 했어 안 했어? 고성대독 하되 고성대독했어요. 크게 독하되 아이고 진흥당도 문자 견성 구중현은 케어했네 그려? 이렇게 문자로는 다 했네 라고 하면서 앙시 우러르고 그거를 봐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앙시하였다는 얘기는 좀 높여줬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누가 붙었어? 선사와 강백이 붙었죠. 선강. 과연 선강에 지기가 일석에 모임감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뭔 놈의 선강에 지기가 일석에 모여 개뿔이나 그냥 해본 말이지 뭐 경허선사가. 그래서 나중에는 진진흥 강백도 진지하게 진짜로 경허선사한테 와서 선을 공부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김태읍이가 쓰기에는 선강이 모여가지고 서로 지기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일석에 모임감이 있었다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진흥 강백이 하고인데 또 나와요. 그 뒤에 지금 끝나지 않았어. 어느 해 1900년 경자년에 경허는 지리산 화엄사에 들려서
그곳에 주지로 경론을 하고 있는 여기는 또 화엄사에 가서 만났다고 돼 있고 아까는 천은사 수도함에서 만났다고 돼 있죠. 어찌됐건 간에 그 구례군에서 진지릉 강백을 만난 건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이야기들이 뭐 먹다 카더라 해서 오는데 뭐 어쨌든 만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화엄사에서 만났건 또 천은사 수도함에서 만났건 만나. 그래가지고 당시 교리 연구에 해박해서 그 영성이 높았어요. 누가? 진지릉이가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겼고 경화선사 만난 뒤로는 아 이거 내가 부족하구나. 특히 선리에는 막히는 데가 많아서 평소에도 경화를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선리에는 막히죠. 선과 교는 다르니까. 그래서 1900년 4월 경화 52세는 범어사에서 범어사 총섭 방암록서를 써요. 그리고 이어서 송광사, 태양사, 화엄사, 지리산, 천은사, 영원사, 실성사 등을 계속적으로 방문하게 돼요. 순서대로. 송광사 갔다 태안사 갔다가 화엄사 갔다 지리산 갔다가 영원사 갔다가 실성사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코스가 1900년과 1901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죠. 일단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